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속리산에서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속리산을 오르면서 얻게 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 보이며 산다는 일은 높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오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올라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화자에게 줍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화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한 개의 연이에 쭉 이어져 있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일 것이라고.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라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와우! 요 대목 끝내주지 않아요?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무엇을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 주었대요. 높이를 촥 수직의 개념을 수평의 개념으로 완전히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이때 말은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거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 나가 생각했던 어떤 성취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탈을 오르는 것, 그것은 바로 뭐다? 순결한 싸움터이다. 한마디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경쟁이 없는 삶은 없다. 라고 여겨온 나죠. 그렇다면 여겨온 나니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겠네. 따라서 이 나는 드러난 화자이면서요, 미성숙한 화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속리산은 나에게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보였다. 아니야, 가파른 비탈이 아니야, 순하디 순한 길이야 라고 누가? 속리산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하디 순한 길은 속리산이 나에게 보여준 길이고요. 자, 가파른 비탈이 경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순하디 순한 길은 경쟁이 아닌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가 경쟁에 빠져있는 나였다면 속리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이죠. 즉,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비가 드러나고 있다. 어떤 대비? 가파른 비탈과 순하디 순한 길이라고서 대조를 통한 시상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자, 1행부터 3행까지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그죠? 사실은 복잡하진 않아요. 대조예요. 자, 순한 길을 열어 보여준 속리산.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자,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것은 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비탈길을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산다는 것으로, 삶에 대한 인식으로 시상이 확장되면서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구조예요. 높이 오르는 비탈이 아니라 뭐야?
순하디 순한 길,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다라고 하는 건요, 경쟁을 통한 성취라고 본다면 들어간다는 것은 내면의 성찰을 통한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렇죠. 뭐예요? 깊이 들어가. 우리는 산에 오른다가 아니라 산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화자는 지금 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화자 자신이 걷는 길, 산으로 가는 길의 특성에서 이끌어가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 삶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인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평한 길은 어떤 길? 속리산이 나에게 제시한 길. 어떤 길? 굴곡이 없는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화자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깨달음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도 어때요? 제자리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지루해. 그래서 평평한 길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4행부터 7행까지는요. 가도 제자리임이 아니라 제자리 같은 속리산의 평평한 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아직 뭐뭐를 가진 나에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속리산이 원하는 만큼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속리산에서도 높이에 대한 어떤 성취욕, 경쟁을 통한 성취욕을 버리지는 못한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이 어디야? 저 산 밑이죠. 산에 올라와서도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었다. 세속의 습관이 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속리산에서도 버리지 못한 성취욕이죠. 그게 바로 뭔데? 높이에 대한 선망이죠. 경쟁을 통한 성취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산에 와서까지도 아직 여태까지 고착된 환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아이 컨택이죠. 아이 컨택의 자세로 화자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속삭였다. 뭐라고? 산을 오르고 있지만, 한마디로 너는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나는 산을 오르고 있지만,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넘는 것은 정작 산이 아니야. 산이 아니라 뭐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것이야. 자, 그렇다면 이 산 속에 갇힌 시간은요, 뭐하고? 그렇죠. 산에 오르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산 속에 갇힌 시간이 뭔데? 아까 나왔잖아. 산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산으로 들어가는 게 뭔데? 그것은 바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는 어떤 성찰이라는 인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힘들단 얘기죠. 오히려 고비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시간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하루야?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의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야? 더 힘들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하루하루는요, 나가, 지금의 나,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 자, 속리산에서의 어떤 가르침을 깨달은 나가 바라보았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땐 정말 더 고달팠을 것이야. 라고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겨야겠다, 경쟁해야겠다, 이런 삶이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본다면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를, 한마디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느려서 무엇을
높이를 길게 늘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길게 늘린 건 길게 놓인 길이라는 공간적인 의미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늘려놨잖아. 오랜 시간 동안 걸었다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를 같이 묶어 놓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높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요 늘렸죠. 주관적으로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깨달은 것인데 누가 속리산이 나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주객 전도식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암시하고 있고요. 어떤 주제? 여유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추상적인 대상 높이를 뭘로? 길게 느리다라고 하는 주관적으로 변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 시에서는 키예요. 8행부터 20행까지는요. 속리산이 나에게 준 새로운 삶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희덕 시인의 속리산에서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반성적인 어조고요. 경쟁에서 벗어난 삶의 새로운 의미, 일상의 삶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속리산이라고 하는 또는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과 관련된 소재가 화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 전과 인식 후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 여태까지 기존의 인식이죠. 경쟁이었어요.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 속리산이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예상과는 달리 평평한 길이었던 거예요. 순하디 순한 길이에요. 이게 가파른 비탈이야, 이겨야 돼, 극복해야 돼,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삶, 그런 삶 속에서 갑자기 순하디 순한 길을 보여주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은 이렇게 어깨를 낮추며 속삭입니다. 뭐라고? 내가 넘는 건 산속에 갇힌 시간이라고. 산 아래에서의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고달팠을 것이라고. 즉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비예요. 대비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가파른 비탈과 순하디 순한 길 또는 오르는 것과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대비의 방법을 사용해서 높이 지향적인 태도에서 깊이 지향적인 태도, 내면의 성찰이라고 하는 쪽으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의인법이 있습니다. 의인법은 어찌 보면 이 작품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산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라든가 속리산이 내 앞에 펼쳐 주었다와 같이 의인법을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주관적 변형이에요. 높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라는 건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자연물을 시인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관적으로 변형함으로써 공간적 대상을 시간적 의미로까지 확보합니다. 즉 객체인 속리산을 주체로 하여 주제의식을 확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대상의 주관화라고 본다면, 주관적 변형이라고 본다면, 객체인 속리산을 주체로 바꾼 거는 이건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객전도식 표현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화자가 주체이고 속리산이 객체인 경우는 속리산 정상을 단숨에 오를 수 있다.
단숨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속리산이 주체이고 객체가 화자라고 한다면 아니야 내 앞에 펼쳐줬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 라는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자를 주체로 삼을 때는 이쪽이 체크가 될 것이고요. 속리산을 주체로 삼으면 이쪽이 체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희덕 시인의 속리산에서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